경이로운 소문 2탄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 네. 저희가 아직 6화까지 본 상태에서 네.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으려나. 미래의 네. 나는 어디까지 봤니?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좀 한 8화 정도까지 보신 다음에 저희 유튜브를 보시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이 그 작가가 의도한 거와 기획 의도에 충실하게 하면서 네. 또 저희가 상담사로서 또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그쵸.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열심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처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진영 쌤이 이제 영웅 신화의 스토리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고 그걸 좀 잘 풀어낸 것 같다. 그 네.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실까요? 영웅신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진짜 그야말로 뭐 악귀를 잡는 그 굉장히 평범한 듯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영웅신화라고 하는 게 이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저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 중에 이 영웅신화의 플롯을 따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코믹스, 그러니까 저희 어벤져스 같은 네. 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또 영웅신화의 맞아. 하나의 저기 그죠 이미지죠, 상징인데 영웅신화 얘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분석 심리학적 그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에 따지면. 융. 근데 융.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융이 융이요? 나오잖아요. 아니 융은 다 통하나? 융은 융으로 통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이 융이라는 사람이고 네. 분석 심리학에서 원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 패스하고.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 철저하게 무의식적 존재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의식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의 덩어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컴플렉스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컴플렉스의 상징들 안에 바로 이제 이 원형 뭐 예를 들어서 영웅도 있고 괴물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쁨 따서 여러 가지가 그렇죠. 다. 그래서 컴플렉스. 네. 이제 이런 덩어리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안에 자아라는 게 탄생을 한다고 융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무의식 안에서 자아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인격이 담아지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구성 요소가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의식 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자아가 처음에는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니까 무의식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들은 더 창조적이기도 창의적이고. 하고 또 어느 때는 굉장히 얘네들 뭐라고 좀 본능적이잖아요. 어느 때는 지랄 맞다. 얘 왜 이렇게 이 진상을 왜 떠나? 근데 이 진상의 그 근거가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의 자아는 표층이 약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융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과제가 되게 중요한데 전반기에는 이 자아가 잘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후반부에는 내 모습 그대로의 모습 셀프를 찾아가는 게 되게 자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영웅신화는 사실 그 전반기에 해당하는 거. 이 자아의 탄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물리쳐야 되는 악귀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존재하는 힘들이죠. 이 안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힘을 이용해서 내 자아를 굳건하게 탄생시키어야 하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로 거듭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조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영웅신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과 그 외부에 있는 세력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자아가 탄생해야 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 이제 이런 것하고 사실 맞물려 있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 그럼 그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온전히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인격체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나로서의 탄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집단의 원형에 사로잡혀서 집단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릴 때는 그 페르소나도 쓰고 규율을 잘 배워서 집단에 잘 익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다가 진짜 내 모습,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게 하는 그 중년 이후의 시기를 잘 맞이하도록 이제 젊은 시절에 그 통과 의례들을 그렇죠. 지독하게 겪고서 자아를 잘 형성해야 그것도 후반부에 그것도 가능한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막 옆에서 야 이거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때 그걸 따라가기도 하면서 나를 잃어가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요구를 잘 내 거와 집단의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집단의 거를 충실할 때 박수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그 화려한 페르소나를 자꾸 쓰고 가면 네, 그렇게 살다가 이게 왠지 내 게 아니고 이게 좀 버겁구나. 그리고 이게 잘 벗어지지가 않네. 그런 걸 점점 알아차리면서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딱 그렇게 되는 시점을 영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탄생시키게 하는 영웅인데, 근데 그 영웅이 나중에 사실 페르소나가 또 되기도 하죠. 되게 복잡한 과정인 것 같아요. 페르소나라는 게 뭔가요? 가면이 되는 어떤 거죠. 성격 여기서 만났을 때 돌이라는 가면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또 다른 가면.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 안에 있게 말하고 막. 근데 아까 그 정기 후기라고 하셨나요? 말씀하셨는데 이 정기라는 게 어릴 때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보통은 이 정기를 어느 때까지 얘기하냐면 초기 청년까지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아가 형성돼야 직업적 페르소나를 사실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반부는 역시 이제 중년 이후죠. 내가 직업적 삶을 충분히 잘 살고 막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를 잘 쓰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기능을 역할을 아주 잘한 기능을 뒤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중년을 맞이했을 때 이 직업적 역할로 살아왔던 이 사회적 역할로 살아왔던 내가 진짜 난가? 이제 이거 진짜 나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 가면을 벗어야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중년에 또 진짜 나를 또 만나야 되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문, 경이로운 소문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전반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역할이 뭘까? 나 어떻게 이 젊은 시절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내 자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전반기의 과제랑 더 맞물려 있지 않나. 그리고 가모타기도 상징적으로 이제 후반기에 자기를 또 찾아가는 죽고 나서 다시 그 진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또 그 상징이라고 또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뭐 과거사를 밝힌다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나로. 그래서 누구나 사실 영웅 신화를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만의 서사시를 쓰는 거라고. 근데 너무 좋네요. 저희가 그냥 평소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면서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각자의 영웅 신화를 써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나의 이런 영웅적인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좀 더 성실하게 좀 이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알아서 고난이 찾아와줘서 우리가 원치 않게 누구나 그 통과 의례를 거쳐야 진짜 어른이 되니까 그걸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소년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분들이 각자 안고 있을 수 있는 불행이나 굉장히 불리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이제 무슨 옛날 부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장의 아들이나 이렇게 성년이 되면서 막 불위도 지나가고 절벽 뛰어내리고 막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고통들을 겪고 나야 그쵸. 진짜 성인으로 인정이 되고 성인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렇게 소문이가 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네, 이때 이렇게 이걸 겪으면서 이제 진정한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영웅으로 또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준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다 소문이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소문이의 과정을 지금 어쩌면 겪고 있고 우리는 가모타? 여기는 소문 젊으니까 착각했어요 아직. 소문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좀 재밌게 봤던 게 왜 그 카운터 일을 할 때 자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서 왜 그 악귀들과 싸우다 보면 얘네들이 막 그 소문이는 처음 입문한 애니까 이게 컨트롤 못 하잖아요.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그래서 막 힘은 넘치는데 막 땅도 불러내서 그쵸. 악귀 그 숙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웅 신화적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놀이를 할 때요. 이제 놀이할 때 보면은 얘네도 그 영웅 신화를 갖다 쓰잖아요. 뭐냐면
뭐 이렇게 슈퍼맨 같은 거 남자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악의 우주의 무리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무찌르잖아요. 그런데 애들의 놀이에서 절대로 적이 죽지 않아요. 노래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해. 그래서 이 싸움을 뭐 무슨 100만 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적이라고 규정한 것도 사실 내 안의 구성 요소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잘 봐서 통합을 시켜야 되는 이제 부분이니까 사실 죽이거나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숙주는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이 되게 생각이 나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또 상담 쪽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런 시선이나 이런 각도로 드라마를 본다는 게 더 재밌네요. 한층 더 재밌는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나의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겉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이건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통합을 하고 통합을 한다는 건 또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은 모습에 대한 나의 또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게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열등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내 모습,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네. 그 시선에서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나는 아닌데 너만 그래.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라고.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평감 때문에 세상에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 또라이들이 다 있는데 유독 그 또라이가 불편한 거는 사실 나의 나의 것이죠. 그 또라이는 나의 것.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이게 그렇게 불편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게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일 수 있다는 해석. 지금 말씀하신 해석에는 그게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되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쟤 나를 되게 불편해하네. 사실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한 거야. 그거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못 보면. 이거 잘못 말하면 좋아하는 것도 착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착각도 마찬가지죠. 도끼뼈. 뭐야? 너 나 좋아해? 되게 이제 나르시스트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제 나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너 왜 나보고 자꾸 웃어? 그렇게 내가 좋아? 이뻐? 되게 진심 남기신 것 같은데 지금. 자연스러우신데요. 막 나오네. 제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이게 나올까 봐 좀 걱정이네요. 귀엽다. 미리 정해놨어. 소문이가 이게 친구들 왜 그 되게 그 일진 나쁜 친구들 나오잖아요. 보면은 진짜 정말 바람,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맞아요. 그런 이제 인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나중에 처음에는 되게 정당화한 내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정의를 수호해야 되니까 내가 얘네들 다 때려 눕힐 거야 하면서 때리는데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광기에 저런 앞에서 항상 그럼 야 그만해. 죽이겠어.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그림자의 경계가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저게 싫어서 저들이 정의롭지 못해서였어. 정의롭지 못해서 그걸 없애야 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체가 벌써 그 광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죠. 쟤네들 이렇게 때릴 때 너무 통쾌하잖아요. 쟤네들 맞아도 싸. 근데 그러면서 약간 저도 무섭더라고요. 어느 시점에는 그렇죠. 가정 폭력이 그래서 그 처음에 맞지 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남편이 때리거나 하려고 그럴 때 그냥 개거품을 물던지 일단 첫 대를 맞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때리는 거라면서 막 정당화를 하기 시작해서 근데 이 친구들도 이 악의 무리들도 뭔가를 정당화했던 시점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나쁜 짓을 때려 모여서 할 때에는 심지어 이렇게 소문이도 이렇게 딱 넋을 놓고 저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혐오스럽거나 혹시 미울 때는 내가 옳으니까 저걸 처단해야 되겠어 할 때는 그것이 또 내 안에 사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나를 사실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쫓아다니던 그 자베르. 자베르가 선을 위해서 구현한다고 그렇게 쫓았지만 광기로 갑자기 쫓았던 레미제라블이 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결국에 자결하게 되잖아요. 컨트롤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네. 이 지점까지만. 어렵다. 완전히 컨트롤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지창신이라는 그 창신 신이 3단계. 맞아요. 그 아들은 이제 그 모든 그 죽은 사람의 이 영까지 그쵸. 삼키면서 이제 점점 강력해지는 거죠. 다 삼켜버리고 하고 싶은 데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되고 그 회장도 이제 가위로 막 이렇게 너무 잘했어요. 그게 그게 이제 다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인물도 잠깐 나왔지만 굉장히 좀 불쌍하지 않나요? 네. 왜냐면 그 약간 그 건달의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죠. 진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그 10살 때 자기를 놀이공원 데려갔다는 거를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철없을 때 낳은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저는 진짜 아들이 아니지 않을까? 웹툰을 보고 봤어야 뭔가 정확하게 네, 또 알 텐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나중에 밝혀지면 확인해 보는 그렇죠. 것으로. 왜냐면 저희는 안 그래도 웹툰을 다 같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웹툰까지 보신 분들이면 저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럼 이럴 수 있으니까. 저희는 어디까지나 아는 한도 내에서만 네, 그럽시다. 네. 근데 저는 10살 때 데려갔었다고 하니까 그때 친아버지가 아니었어도 뭔가 아버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놀이공원에. 그런데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어린 아들한테만 엄청 잘하고 자기는 죽도록 때리잖아요. 그걸 관심으로 받아들인 걸까요? 그러면 그렇게 맞으면서 처음에 막 식당에서 얻어 맞을 때 맞아요. 충분히 이제 장성했고 그거에 반항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맡고 있는 게 뭐 혹시 그런 것도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나요? 설정이 그렇게 처음부터 됐기 거기는 때문에 그렇게 이용당하는 설정으로 내가 충성해야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설정이 반복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충실하잖아요. 온갖 그 정말 더러운 손에 그 피 묻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어린 다른 어떻게 보면 동생일 수도 있고 뭐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든 그 아이한테 대하는 건 나와 다르다는 걸 본 순간부터 이제 이 친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라푼젤도 계속 그 탑에 갇혀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머리에 빗김을 당하면서 젊음을 막 돌려주고 막 그런 거를 그 탑 안에만 사는 동안엔 모르죠. 근데 이 친구도 밖을 보다 보니까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이제 라푼젤도 진짜 자기를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라푼젤한테 통과 의뢰였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뭔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탈출하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좀 알아봐야 된다는 게 참 좋은 말인데 또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다 스스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너무 지독하게 불행하게 겪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기처럼 잘 모르고 그걸 겪어낸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역사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팩트가 굉장히 다르게 구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식으로 내가 다시 재구성하고 그 스토리들을 엮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진짜 한 사람의 좀 잘 살아낸 영웅으로서 잘 엮어갈 수도 있지만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는 뭐 나고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그냥 결론 내버리면 그렇게 끝나고 마니까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의 삶을 되게 존중하면서 나만의 이렇게 멋진 어떤 새로운 역사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내 몫이네요. 그거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잘 정리하고 써내려가는 건 내 몫이다. 그리고 내가 이 뒤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뒤의 역사가 달리 해석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잘 스토리를 엮어서
내가 그 뒤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나만의 삶을 잘 찾아서 진짜 셀프를 찾아서 잘 걸어나가면 그게 진정한 영웅 신화가 되는데 난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하면 그냥 그런 사람에 묻혀진 이야기로 끝나게 돼요.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아들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인간 이해라고 되게 한때 우리 여기 서점에서 되게 베스트셀러 많이 유지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 열등감이 그렇게 많았었다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될 거, 숨겨야 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한번 키워나가 보지 하고 거기서 뭔가 더 큰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고민이나 뭐 트라우마나 혹은 단점들, 뭐 치명적인 것들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뭔가 나의 다른 변화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조금 더 지켜봐 주는 것도 어떤 영웅의 시작을 또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막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때는 우리가 환경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실 살아남아야 되는 때잖아요. 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죽지 맞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자죠.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저희가 잘 살아남아서 성인이 됐다면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이미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부분들을 얼마든지 내가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사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잘 탄생시켜서 이제 아직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새로운 나의 어떤 이야기를 써나갈 거냐 아니면 이 자아를 그렇게 탄생시키지 못하고 결국 무의식에 먹힐 거냐. 네, 후문이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자아를 굉장히 건강하게 잘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금 3단계가 되어가고 있는 친구는 똑같이 힘들었지만 건강한 자아를 어떻게 보면 탄생시키지 못한 채 무의식의 본능의 힘에 먹힌 친구인 완전히 거죠. 사로잡혔죠. 그러고 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만한 사람이 없는 너무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운명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혹시 계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나에게 그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밝은 빛으로 이끌 만한 무언가를 반드시 손을 잡아야 돼요. 그거를 주변이 주지 못했다면 내가 나가서서 뭔가 좋은 한 사람 좋은 그 어떤 멘토를 억지로 만나든지 그런 데를 찾아가든지 진짜 어느 하나 종교 단체를 찾아가든지 거기를 나올 수 있는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은 곳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 진짜 허튼 삶은 없잖아요. 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주인공인데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상황에 있을 뿐인 거지 그게 응당히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창신이가 아버지랑 있을 때는 굉장히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술 준 것도 이렇게 막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너무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되게 악마가 되긴 했지만 그 순간 너무 되게 가슴 아팠어요. 자기한테 총을 겨누는 걸 봤을 때 그 아이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지. 누구는 그 망고 시폰 케이크 틀리지 말고 사오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그냥 죽이려고 오고 하니까 죽도록 때리고 얼마나 자주 때렸으면 식당에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 스토리를 써야 함과 동시에 나의 스토리에 좀 밝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스스로 빛을 향해서 좀 걸어나가고 빛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오나드 코엔인가? 그 사람이 했던 시 구절 중에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상황 안에서 균열이 일어날 거고 그 안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떤 견뎌내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이미지가 싹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틈 사이로. 뭔가 갑자기 소문이가 견뎌온 그 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화도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네, 진행하고 우리 또 다음 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